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돈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8살 아이의 또박또박한 목소리에 홍옥선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던 홍옥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 아이로구나. 하지만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한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는 어디에도 안 가요. 할머니라도 안 돼요. 그 팽팽한 침묵 끝에 홍옥선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날 처음으로 손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 온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는 두 사람이 마지막이라 믿었던 그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김무진이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한규림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다시 만나지 말자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규림은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무진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규림은 반찬가게 셔터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것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애써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규림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라도 새어나가면 무진이 되돌아올 것만 같아서, 아니, 되돌아오지 않을 걸 알기에 더 서러워서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8년을 버텼습니다. 무진을 지키려고 스스로 속물인 척 매몰차게 밀어냈고 흔적도 없이 잠적했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세상이 뭐라 손가락질해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무진 앞에서도 규림은 진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진을 위한 길이라고 믿으면서요. 규림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난 8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반찬을 묻히던 손끝에 시린 감각,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를 걱정하며 밤을 새우던 기억, 아빠가 어디 있느냐 묻는 아이 앞에서 짐짓 웃어 보이던 순간들.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규림은 스스로도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워하면 안 되는 사람을 다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규림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집에 가면 결이가 기다린다고,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러나 마음처럼 눈물이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규림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늘 웃었고 손님 앞에서는 늘 밝았고 동생들 앞에서는 늘 든든한 마디였습니다. 우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진의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꽁꽁 얼려두었던 그 마음을 단번에 깨트렸습니다. 규림은 셔터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전봇대 뒤에서 조응식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나갔다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흥식은 규림에게 다가가려다 그만 발을 멈췄습니다. 지금 규림 곁으로 다가가는 건 규림이 감춰온 그 모든 울음을 들켜버리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흥식은 애꿎은 발끝만 동동 굴렀습니다. 규림씨.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 이름을 흥식은 끝내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은 9년 전부터였지만 지금 규림의 눈물이 누구 때문인지 흥식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흥식은 그저 규림의 울음이 조금이라도 잦아들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규림은 며칠째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반찬 가게에 나와서도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간을 보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다 묻힌 나무를 2번, 3번 다시 묻히기도 했습니다. 박수남이 걱정스레 쳐다봐도 규림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건 8살 한결이었습니다. 한결은 엄마가 아프다는 걸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엄마 바보였으니까요. 엄마가 웃으면 세상이 다 좋았고 엄마가 아프면 세상이 다 미웠습니다.
한결은 그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맨 채로 무진의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게임 아저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발로 버스를 갈아타고 몇 번이나 길을 물어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한결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곧장 무진 앞에 섰습니다. 무진이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굽혔습니다. 결이야, 여긴 어떻게 왔어? 혼자 온 거야? 한결은 대답 대신 무진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야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 밥도 잘 못 먹어요. 밤에 자다가도 막 울어요. 제가 다 봤어요. 이불 속에서 몰래 우는 거요. 무진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결은 어른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늘 씩씩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자기 존재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고 야무지게 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한결이 무진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엄마가 저렇게 아픈 건 아저씨 때문인 것 같아요. 한결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조목조목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며칠이나 밥을 못 먹었는지, 어젯밤에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아침에 눈이 얼마나 부어 있었는지. 무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결이야. 무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저씨한테 화내도 돼. 다 얘기해.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부탁하러 왔어요. 우리 엄마 좀 웃게 해주세요. 아저씨는 할 수 있잖아요. 무진은 그 작은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애써 눌러두었던 무진의 마음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무진은 한결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그 마음이 무진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결이야, 오늘 여기 온 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 수 있어? 무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알면 저 혼났을 거예요. 그래도 아저씨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요. 무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한결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홀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규림을 닮아 있었습니다. 무진은 문득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저씨가 약속할게. 무진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다시 웃게 할게. 이번엔 아저씨가 도망 안 가. 한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죠. 남자가 한 약속이죠. 무진이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무진의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무진은 알 수 없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한결이 돌아간 뒤에도 무진은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마음이 겨우 덮어두었던 미련이 아이의 눈물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진은 조리대 앞에 서서도 칼을 들지 못했습니다. 규림이 밤마다 운다는 그 말이, 밥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놓아버린 그 손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홀로 아이를 안고 울고 있다는 사실이 무진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정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또 흔들리는 거지. 얼굴에 다 써있다. 정우는 완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무진을 말렸습니다. 네가 지금 다시 규림 씨한테 가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져야. 겨우 마음 추스르는 사람한테 또 불 지피는 거라고. 무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라.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나 8년을 후회하면서 살았어. 누나랑 어머니 공작에 밀려서 그 사람을 놓쳤어. 그때 난 규림이가 진짜 속물이라 떠난 줄 알고 나 혼자 아파했지. 그런데 아니었잖아. 다 거짓말이었잖아. 무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결이가 우는 걸 봤어. 8살짜리가 혼자 버스 타고 나한테 와서 제 엄마 밥 못 먹는다고 울었어. 그 어린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냐. 정우야, 나 이번엔 도망 안 쳐. 정우는 그런 무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접을 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무진이 저렇게까지 말하면 결국 자신이 접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정우는 20년 우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결국 긴 한숨을 내쉬며 무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뭐라고 더 말리겠냐. 대신 이번엔 진짜 끝까지 책임져라. 또 그 사람 울리면 그땐 나도 네 편 안 든다. 무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무진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규림의 반찬가게 앞이었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진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며칠 전 규림이 주저앉아 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무진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8년 전에도 그리고 며칠 전에도 등을 돌렸던 자리에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진은 주머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8년 전 그날도 이 골목이었습니다. 규림이 자신에게 매몰차게 등을 돌리던 날, 무진은 이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다시 이 자리에서 스스로 등을 돌렸습니다. 두 번의 이별이 모두 이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무진은 그 자리를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규림이 주저앉아 울던 셔터, 규림이 매일 아침 반찬을 내다 놓던 좌판, 규림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그 공간. 무진은 이제 이 골목을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장소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림이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무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이번엔 발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그 자리에 단단히 섰습니다. 문을 닫은 반찬가게 앞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던 규림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무진을 본 순간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김무진 씨가 여긴 왜? 규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시는 안 보기로 했잖아요. 그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진은 대답 대신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규림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진이 걸음을 멈추고 규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은 안 할게.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가볍잖아. 8년을 돌려줄 수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진의 눈을 마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만 말할게, 한규림. 무진이 규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을 거야. 네가 아무리 밀어내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번엔 도망 안 쳐. 8년 전엔 내가 바보처럼 놓았지만 이번엔 아니야. 규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무진을 받아들였다가 또 무진에게 상처만 안기게 될까봐, 홍옥선이 또 무진의 앞길을 막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8년 전에도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등을 돌렸습니다. 무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떠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서워요. 규림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김무진 씨한테 또 못할 짓 하게 될까봐. 나 때문에 그쪽이 또 다 잃게 될까봐. 나는 그쪽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쪽 어머니가 제일 잘 알잖아요.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문제야. 네가 대신 정하지 마. 8년 전에도 네가 다 정해버렸잖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에 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규림의 입가에 눈물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짓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규림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8년 동안 실컷 했어. 무진이 답했습니다. 이제 후회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 저는 그쪽처럼 좋은 집안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딸린 것도 많아요. 규림이 마지막으로 방패를 세우듯 말했습니다. 결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아버지까지. 그쪽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무진이 규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무게 같이 지면 되잖아. 혼자 지려니까 무거운 거야. 규림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규림에게 무언가를 얹기만 했지 함께 지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규림이 물었습니다. 책임지게. 이번엔 진짜. 무진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규림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진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속여온 세월이 그 밤 골목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셔터 앞 낮은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규림이 먼저 지난 8년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무진을 떠난 뒤 어떻게 지냈는지, 반찬 가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박수남이 얼마나 자신을 챙겨줬는지, 그동안 얼마나 무진을 원망하는 척하며 몰래 그리워했는지. 매일 밤 결이 재우고 나면 그쪽 생각이 났어요. 규림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쁜 사람이라고 원망해야 한다고 스스로 세뇌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 무진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난 네가 진짜 1억 받고 떠난 줄 알았어. 누나가 녹음기를 들려줬을 때 믿고 싶지 않았는데도 믿어야 했어. 안 믿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무진의 목소리에 오랜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우는 내내 자꾸 이상했어.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자꾸 그 목소리가 진짜였을까 의심이 들었어. 그 의심 때문에 8년을 못 잊었어. 규림은 무진의 위장 이별에 담긴 진짜 이유까지는 차마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홍옥선이 어떻게 자신을 몰아세웠는지, 무진을 지키려고 어떤 연기를 했는지 그 밤의 진실은 아직 규림의 가슴속에만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면 무진이 또 어머니와 등을 질 게 뻔했으니까요. 다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 밝히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규림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무진이 규림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지나간 얘기 말고 앞으로 얘기를 하자. 다시 시작하자 한규림. 규림은 그 손을 한참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디가 굵어지고 흉터가 늘어난 손이었습니다. 8년 동안 무진도 무진대로 애를 쓰며 살아왔다는 게 그 손에 다 있었습니다. 저 손을 잡는 순간 다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규림이 떨리는 손으로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8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규림은 잡은 손에 조심스레 힘을 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9년 전 버스에서 처음 무진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시장 옷을 입고 다니던 무진, 그런 무진을 그저 평범한 알바생으로만 알고 마음을 열었던 자신. 그때의 두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연인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8년을 지나 다시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규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난번엔 어려서 서툴렀지만. 무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나이도 먹었고 더 서툴러지진 않겠지. 대신 더 단단해졌잖아, 둘 다. 규림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진이 규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잡아줘서. 이번엔 내가 놓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온 규림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규림을 한결이 쪼르르 달려 나와 맞았습니다. 한결은 엄마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 보았습니다. 며칠째 어둡던 엄마의 표정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치 빠른 한결이 그걸 놓칠 리 없었습니다. 엄마. 한결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 되게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규림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었어. 저녁은 먹었어? 삼촌들은? 한결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게임 아저씨 만났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줬어요. 규림이 흠칫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결이 방방 뛰었습니다. 맞구나. 게임 아저씨 만났구나. 그럼 이제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규림은 당황해서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결이야 그건 아직 그런 거 아니야. 어른들은 천천히 알아가는 거야. 너무 앞서가지 마. 하지만 한결은 이미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 진짜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임 아저씨면 완전 좋아요. 저랑 게임 취향도 똑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똑같고 심지어 싫어하는 것도 똑같아요. 한결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게임 아저씨의 좋은 점을 늘어놓았습니다. 규림은 아이의 들뜬 얼굴을 보며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이르다니까.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어른들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도 규림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를 갖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소원을 계속 미뤄온 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 시각 반찬 가게에서는 박수남과 조홍식이 달라진 규림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박수남이 걸쭉한 남도 사투리로 흥식을 툭 쳤습니다. 야야, 저 결이 엄마 얼굴 좀 봐라. 며칠 새 사람이 확 폈다이. 뭔 좋은 일이 있는갑다.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 흥식은 아무 말 없이 반찬통만 정리했습니다. 규림이 다시 웃게 된 건 반가웠지만 그 웃음의 이유가 무진이라는 걸 짐작하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흥식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잘된 일이면 됐지, 엄마. 흥식이 짧게 답하고는 배달통을 챙겼습니다. 박수남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규림에게 있다는 걸 어미인 자신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 삼고 싶어 그렇게 밀어붙였건만 정작 규림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짧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흥식아. 박수남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마음은 네가 알아서 잘 챙겨라이. 남 좋은 일에 네 속만 골무면 못 쓴다. 흥식이 배달통을 든 채 잠시 멈췄다가 이내씩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심더 엄마. 지는 규림씨가 웃으면 그걸로 됩니다. 그러고는 배달을 나갔습니다. 박수남은 아들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림이 웃으면 그걸로 됐다고 흥식은 골목을 걸으며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습니다. 한편 무진의 재결합 소식은 조용히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박정호와 김윤진이 먼저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하면서도 좀처럼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이가 저렇게 활짝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8년 만이여. 나는 걔가 평생 저렇게 독한 셰프로만 사는 줄 알았단께. 하지만 윤진의 얼굴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우야, 나도 무진이 웃는 거 보면 좋아. 그런데 무서워. 윤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있잖아. 규림씨 아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무진이랑 관련이 있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 손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정우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무진과 한결이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무진을 어찌나 닮았는지 걸음거리며 웃는 표정이며 핏줄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 없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누나가 먼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화근이면 어떡해. 윤진이 후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 가능성을 처음 홍옥선에게 흘린 게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난 그냥 무진이 아들 같은 아이를 봤다고 무심코 말씀드린 건데. 어머니 눈빛이 그때부터 달라졌어. 정우가 윤진을 다독였습니다. 누나 탓 아니여. 어차피 밝혀질 일이었어야.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란께. 윤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머니보다 먼저 진실을 지켜야 해. 8년 전처럼 규림씨가 또 밀려나면 안 돼.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 나는 그 빚을 갚아야 해. 하지만 두 사람의 걱정과 다짐과는 상관없이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정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진이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는 거요? 계속 저렇게 마음만 키우다가는. 윤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무진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 말은 안 해도 눈빛이 그래. 아마 조만간 규림씨한테 확인하자고 할 거야.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밝혀지면 판이 완전히 뒤집히겠네.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밝혀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가 무서운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무진이 규림에게 줄 반찬 그릇을 정성스레 포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옥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진의 확신 또한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곧 수면 위로 떠오를 참이었습니다. 무진은 한결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커지는 확신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 음식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게임을 할 때 짓는 표정까지 무진은 그 안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무진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규림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반찬가게 근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한규림. 무진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화내지 말고 들어줘. 나 결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규림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굳었습니다. 무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규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무진은 친자 확인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규림은 아니라고 결의는 당신과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규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말할게. 결의를 데려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 문제도 피하지 말고 마주하자. 규림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8년을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림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계속 덮어두는 것이 오히려 무진과 결의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요. 언제까지 거짓말로 아이의 아빠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규림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그쪽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무진이 규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게. 이번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아. 규림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식어가는 잔의 온기가 손끝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규림이 나직이 입을 뗐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의가 크면 클수록 자꾸 그쪽을 닮아가니까. 웃는 것도 고집 부리는 것도 좋아하는 음식까지. 숨긴다고 숨겨질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았어요. 무진이 규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혼자 짊어졌어? 한마디만 해줬어도. 규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쪽 인생을 통째로 흔들 것 같았으니까요. 저 하나 입 다물면 그쪽은 그냥 좋은 집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고 생각해? 나는 그 8년이 지옥이었어.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무진에게 어떤 시간을 안겼는지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규림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결 모르게 조용히 검사를 진행하기로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규림의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눌러온 무언가가 조심스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채취한 검체가 조용히 접수되었습니다. 무진과 규림은 한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정기검진이라고만 둘러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이 무진에게는 몇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진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리대 앞에 서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검사 결과 생각뿐이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헷갈려 요리를 망치기도 했고 손님 주문을 2번씩 되묻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박정우가 무진을 주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야, 너 오늘 손님 받지 마라. 이러다 가게 말아먹겠다. 정우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나올걸 뭘 그렇게 안절부절 못 쳐. 무진이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정우야,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줬는데 아니라고 나오면. 정우가 무진의 등을 툭 쳤습니다. 결과가 뭐가 나오든 네가 그 아이 좋아하는 마음은 안 변하자냐. 그럼 된 거 아니여? 규림 역시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묻히다가도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나무를 태우고 국간을 3번이나 다시 보고 웅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조선 잡채를 만들다가 재료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박수남이 그런 규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결이 엄마 요새 뭔 걱정이 있는 감이네. 얼굴이 반쪽이요. 규림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한결은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애써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게임 아저씨 사이에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 빠른 아이는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 몰라 한결은 그저 두 사람의 눈치를 조심스레 살필 뿐이었습니다. 한결은 그날 저녁 규림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저한테 말해요. 제가 다 들어줄게요. 규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결이가 언제 이렇게 컸어? 걱정 없어. 엄마 괜찮아. 하지만 한결은 엄마의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억지로 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8살 한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한결은 그날 밤 조홍식을 찾아갔습니다. 흥식 아저씨. 한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게임 아저씨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흥식은 잠시 멈칫하다가 아이의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게리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끼리 풀게 놔둬라. 니는 그냥 엄마 옆에서 씩씩하게 있어주면 된다 카이.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발 엄마가 계속 웃게 해달라고요. 결과 통보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무진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무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결을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마음이 결과 하나로 부정당하면 견딜 수 있을까? 무진은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무진은 규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규림도 깨어 있었습니다. 안 자요? 규림이 물었습니다. 못 자겠어. 무진이 답했습니다. 너는? 규림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규림 역시 8년을 혼자 버텨온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걸 알았을 때의 막막함, 홀로 출산실에 누워있던 그 밤, 아이가 처음 아빠를 물었을 때의 먹먹함. 그 모든 세월이 내일 하나의 종이 한 장으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무서워요. 규림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무서워요. 무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규림. 하나만 약속하자. 결과가 뭐든 우리는 함께야. 아니라고 나와도 나는 너 안 놓고 맞다고 나와도 나는 결이랑 너를 지킬 거야. 결과가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말자. 규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습니다. 네. 규림이 겨우 답했습니다. 함께해요. 무슨 결과가 나오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결과가 무엇이든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규림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곤히 잠든 한결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림은 아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볼수록 무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뚝한 콧날도 잘 때 살짝 벌어지는 입술도. 규림은 그동안 그 닮음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닮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거짓말이 무너질 테니까요. 결이야. 규림이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아빠 얘기 나오면 늘 딴 얘기로 돌렸지. 미안해. 이제 더는 거짓말 안 할게. 규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는 늘 아빠를 궁금해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자랑을 할 때마다 시무룩해지던 아이의 얼굴을 규림은 몇 번이나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게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아이는 그토록 바라던 아빠를 갖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뒤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는 규림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규림은 아이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오래도록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무진과 규림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봉투를 마주했습니다. 무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열까요? 규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열게.
무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진의 눈이 결과지의 한 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순간 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규림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요? 뭐라고 나와요? 무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년을 의심하고 그리워하고 자책했던 시간이 그 한 줄 앞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진은 대답 대신 결과지를 규림에게 내밀었습니다. 규림의 눈에도 그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였습니다. 한결이 무진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8년 만에 종이 한 장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규림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네요. 규림이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무진이 규림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가 8년을 혼자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결이가 아팠을 때도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도 나는 곁에 없었어. 규림도 무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쪽 잘못 아니에요. 내가 숨긴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진이 규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빠 노릇할게. 결이한테 그리고 너한테. 결이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규림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천히 하자.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갑자기 아빠라고 나서면 결이가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결이 생각 먼저 해줘서. 무진이 규림의 젖은 눈가를 손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야.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에 규림은 다시 울컥했습니다. 우리 셋이라는 말이 8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늘 규림과 결이 둘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무진이 들어왔습니다. 규림은 무진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8년의 오해와 침묵이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규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홍옥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8년 전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확정은 두 사람에게 기쁨인 동시에 곧 닥쳐올 폭풍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무진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홍옥선이 어떤 사람인지 무진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8년 전 규림을 1억으로 몰아세워 떠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손자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번엔 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먼저 누나 김윤진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들은 윤진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윤진이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너랑 그 아이 같이 있는 거 봤을 때부터 나는 알았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윤진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무진아, 나는 네 편이야. 8년 전에 내가 저지른 잘못 이번엔 안 반복할게. 규림 씨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누나. 누나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 윤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8년 전에 내가 못해준 거 이번엔 다 해주고 싶어. 규림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지만 윤진은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다만 어머니만은 걱정이야. 어머니는 8년 전이랑 또 다를 거야. 그때는 그냥 가난한 집 여자애였지만 이번엔 손자가 걸려 있잖아. 동윤그룹 핏줄이. 윤진이 조심스레 경고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무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규림과 결의를 지키려면 이번엔 자신이 먼저 어머니 앞에 나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밝혀질 거라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알리는 것이 그나마 규림과 결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누나,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무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내 입으로 직접 결의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윤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아, 한 가지만 명심해. 윤진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실 거야. 예전에도 그랬잖아. 겉으로는 조용히, 뒤로는 다 정리해버리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도 규림 씨랑 결의를 눈에 잘 지켜봐야 해. 어머니가 무슨 수를 쓸지 몰라. 무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8년 전처럼 규림이 몰래 만나서 돈으로 밀어내려고 하겠지.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 하지만 이번엔 결의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집요하실 거야. 손자는 어머니한테 후계 문제랑 직결되니까.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안 당해. 규림이도 결의도 내가 지켜. 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무진을 말릴 수 없다는 것도 윤진은 알았습니다. 윤진은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끝까지 네 편이야. 결국 무진은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진은 어머니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홍옥선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진은 어머니 앞에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홍옥선이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눈빛이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홍옥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반찬가게 여자의 아들이 네 아들이라고?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의는 제 친아들입니다. 어머니한테는 친손자예요. 그 말에 홍옥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놀라움은 잠시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빠르게 들어찼습니다. 친손자. 동윤그룹의 핏줄.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데를 이을 손자가 뜻밖의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홍옥선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무진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후계 문제는 늘 홍옥선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8살이나 된 친손자가 있다니. 그것도 사내 아이가. 홍옥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충격은 어느새 가라앉고 그 자리에 오너로서의 냉정한 셈이 들어섰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8살이라고? 홍옥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진이 어머니의 눈빛을 읽고 경계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결의는 규림이 혼자 8년을 키운 아이예요. 데려간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홍옥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이 이미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아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눈빛. 무진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8년 전 규림을 몰아내던 그 눈빛이 이번엔 손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아. 홍옥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동윤의 핏줄이라면 반찬가게 골목에서 자라게 둘 순 없지. 그건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야. 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줄 수 있어. 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결의를 위한 말처럼 들리세요? 결의한테 필요한 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엄마예요. 규림이한테서 아이를 떼어놓겠다는 거잖아요. 홍옥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에 제 발로 떠난 여자야. 그런 여자한테 동윤의 핏줄을 맡길 순 없어. 제 발로 떠난 게 아니에요. 무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밀어낸 거잖아요. 홍옥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진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의도 규림이도 제가 지킬 겁니다. 그러나 홍옥선의 계산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홍옥선은 곧장 규림을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규림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홍옥선은 규림을 앞에 앉혀두고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앉아요. 홍옥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어요.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어요. 동윤그룹 후계로 부족함 없이. 그러니 당신은 조용히 손을 떼요. 규림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8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봉투 회유 조용히 사라지라는 요구.
그때 규림은 무진을 지키려고 스스로 그 봉투를 받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회장님. 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물러섰어요. 무진 씨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번엔 아니에요. 홍옥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규림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결이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를 8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밤새 열이 오를 때 곁을 지킨 것도 저고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손을 잡아준 것도 저예요. 회장님은 그 8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홍옥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규림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요. 결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요. 규림은 치를 떨었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내려는 홍옥선 앞에서 규림은 이번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고는 봉투를 그대로 둔 채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기다려요. 규림이 문 앞에서 멈춰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8년 전에도 이렇게 봉투 하나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회장님이 밀어낸 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회장님 손자의 엄마였어요. 홍옥선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러선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무진 씨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회장님이랑 등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규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킬 게 무진 씨만이 아니라 결이까지예요. 그러니 회장님,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접으세요. 저는 안 팔아요. 제 아들은 더더욱요. 홍옥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한층 더 서늘해졌습니다. 규림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온 규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규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무진과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홍옥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림이 봉투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홍옥선은 오히려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엔 더 큰 돈과 변호사까지 동원했습니다. 홍옥선의 지시를 받은 변호사가 규림에게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양육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는 서류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규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예요? 규림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사무적인 어조로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규림은 서류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는 제가 알아서 해요. 하지만 홍옥선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규림이 일하는 반찬 가게에까지 사람을 보내 은근한 압력을 넣었고 규림의 주변을 캐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홍옥선은 겉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후계 구도를 위한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손자를 자신의 품 안에 두고 동윤그룹의 대를 잇게 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진이 어머니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규림이 일하는 데까지 사람을 보내셨다면서요. 무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결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오는 게 아니라고요. 홍옥선은 태연했습니다. 무진아, 나는 네 자식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니? 제대로 키우는 건 저랑 규림이가 해요. 무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홍옥선의 고집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무진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규림이를 그렇게 밀어내고 싶으세요? 홍옥선이 무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야. 나는 동윤의 핏줄을 지켜야 하고 그 핏줄이 반찬가게 골목에서 자라는 꼴은 못 봐. 그 반찬가게 골목이 결이한테는 집이에요. 무진이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결이가 사랑받고 자랐다고요. 어머니가 말하는 그 좋은 환경보다 규림이 곁이 결이한테는 100배 나아요. 홍옥선은 냉담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서 판단을 못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무진은 어머니의 완강함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8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에 무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진은 그 길로 규림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무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옥선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한결을 저택으로 데려오려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결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길목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침 아이를 데리러 나온 규림이 그 광경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결이야. 규림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향해 손을 뻗는 낯선 남자 앞을 규림이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애한테 손 떼지 마세요. 규림이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아이를 모시고 오라는. 규림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봉투를 내밀던 그 손이 이번엔 아이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지시요? 무슨 권리로요? 규림이 악을 썼습니다. 이에 엄마는 저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를 데려가겠다고요? 규림은 아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요. 이 애는 절대 못 데려가요. 그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홍식과 박수남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흥식이 규림과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당신들 먹고 애한테 뭐 하는 짓이고. 흥식이 부산 사투리로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박수남도 남도 사투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 천벌 받을 인간들아. 어디서 애를 함부로 데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이. 골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예상 밖의 저항에 주춤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결은 어른들 사이에 벌어진 상황을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어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고 저렇게 필사적이라는 것을 아이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게임 아저씨의 어머니, 그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결국 사람들의 눈총과 거센 저항에 밀려 물러났습니다.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규림은 그제야 무너지듯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결이야 괜찮아? 안 다쳤어? 규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지켜줬잖아요. 그 말에 규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흥식이 곁에서 씩씩거렸습니다. 규림씨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애를 대낮에 데려가려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박수남도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웜에 시상에 저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이 다 있다냐. 규림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결의 작은 주먹이 꼭 쥐어졌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8살 아이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무진과 규림 그리고 홍옥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는 이렇게 끌 수 없다는 무진의 요구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저택의 넓은 응접실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홍옥선은 여전히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아. 아이는 이 집에서 자라야 해. 규림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8살 한결이었습니다. 아이는 겁먹지 않고 홍옥선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규림이 놀라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한결이 홍옥선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돈으로 우리 엄마 밀어내려고 하는 거요. 홍옥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정면으로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도 자신 앞에서는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데 이 작은 아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결이야. 규림이 다급히 아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엄마를 돌아보며 씩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이번엔 제가 엄마 지킬게요. 규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한결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돈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저를 8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제가 아플 때도 제가 울 때도 항상 엄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홍옥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말은 조금 전 규림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는 어디에도 안 가요.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엄마가 없으면 그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예상 못한 아이의 당찬 반박에 홍옥선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늘 계산이 앞서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홍옥선은 문득 낯설고도 익숙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무진을 닮아 있었고 또 어딘가는 자기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친척들의 농간 속에서 홀로 회사를 지켜내던 자신의 눈빛이 꼭 저랬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지켜내겠다는 그 눈빛. 너는. 홍옥선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8살짜리가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니? 한결이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옥선은 아이의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한 핏줄이라는 것이 정작 아이에게는 엄마 하나만 못하다는 사실이 묘하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홍옥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있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홍옥선을 향해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요,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안 궁금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결이 숨을 골랐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저는 아저씨 아들도 안 할래요. 그 말에 응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진도 규림도 그리고 홍옥선까지도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게임 아저씨가 제 아빠라고 해도요,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랑은 같이 안 살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언제나요. 한결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생기는 것보다 엄마를 지키는 것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토록 아빠를 갖고 싶어 하던 아이가 엄마를 위해 그 소원마저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응접실의 모든 어른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홍옥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진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무진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결이 마음이 저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진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규림이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손을 놓겠어요. 결이도 규림이도 그리고 저까지도. 어머니는 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는 거예요. 홍옥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진아,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에요. 무진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어머니 뜻에 밀려서 규림이를 놓쳤어요. 그리고 8년을 후회했어요. 이번엔 안 그래요. 저는 제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규림은 무진의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8년 전에는 무진이 어머니와 등지는 게 두려워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진은 규림과 결의를 위해 어머니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규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무진이 규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결이 그런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엄마와 아저씨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홍옥선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단단한 벽 같았습니다. 무진과 규림 그리고 한결. 서로의 손을 맞잡은 세 사람 앞에서 홍옥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무엇. 어머니. 무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의를 진짜 손자로, 규림이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신다면 저는 제 가족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규림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무진 씨한테서 어머니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결의한테서도 할머니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회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홍옥선은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홍옥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늘 흐트러짐 없던 그 얼굴이 처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홍옥선은 한동안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의 단호한 눈빛, 규림의 젖은 눈,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어린 손자의 얼굴. 오랜 침묵이 응접실을 짓눌렀습니다. 이윽고 홍옥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홍옥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홍옥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진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홍옥선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흥신소를 통해서 알았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다는 걸. 그 아이가 몇 살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었어. 계산해보면 네 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응접실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홍옥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규림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홍옥선이 이미 오래전부터 손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지금껏 모르는 척 침묵해왔다니. 규림은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진 역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알면서도 그 오랜 세월 입을 다물어 왔다는 사실이 무진을 뒤흔들었습니다. 왜요? 무진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알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8년을 그 사람 오해하면서 혼자 아파하는 동안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홍옥선은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사정이요? 무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사정이 손자의 존재를 숨길 만큼 중요했는데요. 규림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알고 계셨어요? 제가 결의를 낳은 것도 혼자 키운 것도 다요? 홍옥선은 대답 대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규림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난 8년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애썼던 진실을 정작 홍옥선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숨바꼭질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그토록 몰아세우던 사람이 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이 뒤틀린 진실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진과 규림은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도 애써 흔들림을 감췄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이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아이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끓어오르는 감정을 겨우 눌렀습니다. 어머니. 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알고 계셨으면서 왜 지금껏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홍옥선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홍옥선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건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무진이 다그쳤습니다. 무슨 이유요?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홍옥선은 끝내 그 이유를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홍옥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늘 당당하던 그녀답지 않게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기색마저 스쳤습니다. 규림은 그 모습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홍옥선이 그저 후계 욕심으로만 움직인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오랜 침묵 뒤에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사연이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홍옥선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 그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규림과 한결의 손을 잡고 응접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홀로 남은 홍옥선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무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말하지 못하는지. 규림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드러난 진실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저택을 나선 뒤 한결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이제 우리 괜찮은 거예요. 규림이 아이 앞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럼. 우리 결이가 오늘 정말 용감했어. 엄마가 고마워. 무진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결이 덕분에 아저씨도 용기 냈어. 한결이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에 두 사람도 잠시 근심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말하지 못하는지. 규림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드러난 진실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홍옥선이 왜 오랜 세월 침묵했는지, 그 침묵 뒤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그것이 앞으로 세 사람의 앞날에 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세 사람이 저택문을 나서는 동안 홍옥선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8년을 침묵해온 진짜 이유는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뜻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 그리고 8살 한결을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얽혀왔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래 눌러둔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무진은 앞선 이야기의 끝에서 한규림에게 작별을 건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별은 미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규림의 삶을 흔들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물러섬이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이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난 것이지요. 남의 남편이 된 자리를 넘보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별 직전 판이 뒤집힙니다. 한규서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옵니다. 한규림은 결혼한 적이 없고 한결을 홀로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김무진이 물러설 이유였던 그 전제가 통째로 무너진 것입니다. 결혼이 거짓이라면, 그리고 아이가 8살이라면, 헤어진 지 꼭 8개라면, 김무진의 머릿속에서 오래 눌러둔 셈이 다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물러서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에 물러설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접으려 할 때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김무진은 8개를 한규림 하나만 품고 살았습니다. 그 미련을 겨우 접으려는 찰나에 진실이 덮쳐온 것입니다. 김무진이 어떤 사람인지 떠올려보면 이 짐작은 더 또렷해집니다. 김무진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한규림을 택한 사람입니다. 재벌의 자리도 어머니의 뜻도 접고 빈털터리로 집을 나선 사람이지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본 사람은 그 사랑이 오해였다는 걸 알면 다시 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김무진은 커플과 부부를 받지 않는 괴짜 규칙을 내걸 만큼 마음을 닫아온 사람입니다. 그 닫힘의 크기가 곧 미련의 크기입니다. 잊었다면 규칙 따위 세울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다음 이야기에서 김무진이 다시 한규림에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8개 전처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 번 놓쳐본 사람은 2번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작별의 골목이 재회의 골목으로 바뀌는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야무진 사람은 뜻밖에도 8살 한결입니다. 한결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엄마 바보입니다. 한규림을 아프게 하는 것이면 그게 무엇이든 가만두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엄마에게 짐이 될까 늘 조심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빠 후보 앞에서는 엄마를 이모라 부르며 스스로를 숨겨왔습니다. 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눈치입니다. 그런 한결이 앞선 이야기에서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속내를 꺼냅니다. 친구가 아빠 자랑을 할 때마다, 아빠가 없다고 놀림받을 때마다 아이는 혼자 알아왔습니다. 그 오랜 아름이 김무진이라는 사람을 만나며 방향을 얻습니다. 한결은 김무진에게 게임 취향도, 좋아하는 음식도, 심지어 싫어하는 것까지 똑같다는 걸 알아챕니다. 아이는 그 닮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처럼 김무진에게 끌립니다.
한결이 김무진의 지갑을 직접 돌려주러 나선 장면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엇갈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니까요. 한결은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조응식을 붙잡고 엄마의 옛사랑을 캐물어 알아낸 것도 한결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른을 상대로도 유도신문을 마다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힘은 성은 한규림을 따라 한씨이고 아버지 자리는 점 하나로 비어 있다는 데서 나옵니다. 아빠가 없다는 결핍이 한결을 일찍 철들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그리라는 숙제에 엄마만 그리던 아이가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하필 김무진을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취향도 성향도 판박이인 두 사람은 아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핏줄로 이어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 다음 이야기에서 한결은 두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넘어 스스로 나서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른들이 돈이나 체면으로 아이를 흔들려 할 때 8살 한결이 또박또박 맞서는 모습도 충분히 그려집니다. 엄마를 지키는 일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물러서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 상대가 설령 8개 전 엄마를 밀어낸 그 집안의 어른이라 해도 말이지요. 홍옥선은 오랫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부정해왔습니다. 겉으로는 김무진 이야기라면 꺼내지도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8개 전 이별의 공식 버전도 굳게 고수합니다. 한규림이 제 발로 1억을 요구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전은 홍옥선에게 편리한 방패입니다. 아들을 잃은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있다고 믿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앞선 이야기에서 그 방패에 금이 갑니다. 김윤진이 조심스레 무진의 아들을 본 것 같다고 꺼내자 홍옥선이 크게 동요합니다. 무진 이야기라면 듣지도 않겠다던 사람이 말입니다. 손자라는 단어 하나에 그 단단하던 부정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 동요는 뜻이 깊습니다. 홍옥선은 대를 이을 후계를 늘 근심해온 사람입니다. 딸 김윤진이 아무리 유능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뒤로 미룬 사람이지요. 그런 홍옥선에게 사내 손자의 등장은 근심을 푸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홍옥선은 지인의 손주 자랑 전화에 유난히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차단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지요. 남의 손주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거슬렸다는 것은 그 자리가 홍옥선에게 가장 아픈 자리라는 뜻입니다. 손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긁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진짜 손자의 존재가 놓였으니 그 동요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바로 여기서 반전의 씨앗이 보입니다. 홍옥선의 동요가 정말 처음 알게 된 놀라움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모른 척해 온 사람의 흔들림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기관리의 끝판왕이자 피말리는 경영전쟁을 눈 하나 깜짝 않고 견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들의 여자를 뒷조사하고 1억으로 몰아세웠던 사람이라면 그 여자가 낳은 아이의 존재를 진작에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에서 홍옥선이 손자를 제 손에 넣으려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환경과 교육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방향입니다. 8개 전 한규림을 돈으로 밀어냈듯이 이번엔 손자를 겨냥하는 것이지요. 홍옥선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뒤로는 다 정리해버리는 방식을 씁니다. 8개 전 비서를 시켜 1억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용한 손길로 아이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 이야기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한규림이 8개 전 김무진을 떠난 것은 사실 그를 지키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김무진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재산도 자리도 모두 버린 채 한규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무진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걸 알고 한규림은 스스로 속물을 연기했습니다. 재벌일 땐 좋았지만 빈털터리는 매력이 없다고 모질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준비된 녹음기에 담긴 연기였습니다. 내밀어진 1억마저 필요 없다며 돌아선 사람이 한규림입니다. 사랑하기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이지요. 이 진실은 오래 묻혀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그 목소리가 진짜였을까 의심만 품은 채 8개를 알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우는 내내 그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규림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녹음기 속 목소리를 부정할 수 없어 스스로를 갉아먹은 것입니다. 김윤진은 녹음기를 들려준 장본인이면서도 지금은 그때 너무 심했다며 후회합니다. 홍옥선만이 공식 버전을 고수합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 어긋남이 8개 동안 3사람을 각자의 자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한규림이 위장냉정을 택한 방식에도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규림은 제외한 김무진에게 일부러 반찬을 안 팔겠다며 거리를 둡니다. 다른 손님에겐 다 팔면서 유독 김무진에게만 매몰차게 굴지요. 그러나 그 매몰참은 미움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가까이 두면 또 무진의 앞길을 막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한결 앞에서는 더없이 다정한 사람이 김무진 앞에서만 얼음처럼 구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이 열리려 합니다. 한규림의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하나의 거짓이 벗겨지면 그 아래 감춰둔 다른 진실도 함께 흔들리는 법입니다. 김무진은 이미 8개 전 이별에 어머니와 누나의 공작이 있었음을 의심해왔습니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에서 위장 이별의 진짜 속내가 김무진에게 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김무진의 미련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한규림이 떠난 것이 배신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벽은 무너집니다. 오해가 풀리는 자리에서 재회가 싹트는 것입니다. 한규림 곁에는 여러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마음으로 말이지요. 조응식은 9회 전부터 한규림을 마음에 품어온 남사친입니다. 지금은 남자 사람 친구로 자리를 정하고 좋은 일엔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엔 함께 아파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수남은 그런 아들을 며느리 삼고 싶어 한규림을 자꾸 밀어붙입니다. 두 모자에게 한규림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정우의 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박정우는 김무진의 친자 검사를 만류하고 한규림의 반찬 가게를 김무진에게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애쓴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한결이 조응식을 하나도 안 닮고 오히려 김무진을 닮았다는 걸 가장 먼저 짚은 사람도 박정우입니다. 막으려 하면서도 진실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김윤진 또한 8개 전의 잘못을 후회하며 김무진 편에 서서 홍옥선을 설득하려 합니다. 한결에게도 이 사람들은 각별합니다. 한결은 조응식이 혹시 제 아빠일까 넌지시 떠본 적이 있습니다. 박수남은 한결을 손자 삼고 싶어 할 만큼 아이를 아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아빠 후보와 할머니 후보가 곁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의 마음이 향한 사람은 게임 아저씨 김무진입니다. 이 어긋남이 다음 이야기에서 조응식과 박수남의 자리를 조용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셈은 다음 이야기에서 갈릴 것입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이 다시 가까워지면 조응식은 마음을 접고 물러서는 자리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웃으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박정우와 김윤진은 두 사람의 재회를 막던 자리에서 지키는 자리로 돌아설 것입니다. 특히 김윤진은 손자의 존재를 처음 흘린 사람이라 홍옥선이 아이를 노릴 때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알아챌 사람입니다. 8개 전에 진 빚을 이번엔 갚으려는 마음이 그를 움직일 것입니다. 박정우의 마음도 결국 같은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박정우는 김무진과 20회 가까이 우정을 나눈 사이입니다. 김무진이 무너질 뻔한 순간마다 곁을 지켜온 사람이지요. 그런 박정우가 재회를 막으려 한 것은 친구가 또 상처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결과 김무진이 얼마나 닮았는지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박정우입니다. 두려움과 진실 사이에서 흔들리던 박정우는 결국 친구의 행복을 택하는 자리로 돌아설 것입니다. 막던 손이 지키는 손으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한결의 친부가 김무진이라는 것은 아직 강한 암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규림은 부인하고 김무진은 확신을 굳혀왔습니다. 취향도 성향도 판박이인 아이 앞에서 김무진의 의심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만약 이 암시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 파장은 두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결은 곧 홍옥선의 친손자이자 고윤희의 외손자가 되니까요. 반찬가게 골목의 8살 아이가 실은 두 집안의 핏줄을 잇는 매듭인 것입니다. 이 지형은 이미 조용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윤희는 아들이 마음에 둔 여자가 한규림이며 자기 딸과 동갑이라는 말에 동요합니다. 그 여자가 친딸일지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인지는 아니지만 예감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홍옥선 쪽에서도 손자라는 단어의 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어른이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같은 아이를 향해 촉을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아이가 지닌 무게는 김무진의 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홍옥선은 유능한 딸 김윤진을 두고도 아들 김무진을 후계로 점찍은 사람입니다. 그런 홍옥선에게 사내 손자는 그저 핏줄이 아니라 대를 잇는 문제와 곧장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결의 존재는 홍옥선에게 위협이 아니라 탐나는 패입니다. 이 점이 8개 정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때 한규림은 밀어내야 할 가난한 여자였지만 이번에 한결은 손에 넣고 싶은 핏줄이니까요. 밀어내는 마음과 끌어당기는 마음은 방향이 다른 만큼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의 큰 줄기는 친자 확정과 그 뒤에 몰아칠 폭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이 진실을 마주하고 아이의 아버지 자리를 채우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홍옥선이 손자를 노리고 나서는 흐름이지요. 8개 전엔 돈으로 여자를 밀어냈지만 이번엔 후계라는 명분으로 아이를 겨냥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교육이라는 말로 포장하겠지만 속뜻은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내는 일입니다. 그때 맞서는 사람이 다름 아닌 8살 한결이라면 이야기는 더욱 팽팽해집니다. 엄마를 지키려는 아이의 고집과 핏줄을 손에 넣으려는 노예한 어른의 셈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고 또박또박 맞서는 아이 앞에서 홍옥선의 계산이 처음으로 막힐지도 모릅니다. 홍옥선이 실은 오래전부터 손자의 존재를 알고도 침묵해왔다는 진실까지 더해진다면 그 대결의 무게는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침묵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매듭이 될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는 작별처럼 보였지만 실은 시작이었습니다. 한규림의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며 눌러둔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8살 한결의 간절함, 김무진의 오랜 미련, 홍옥선의 흔들리는 부정, 그리고 위장 이별에 담긴 희생까지. 이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에서 재회와 진실이 함께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그 길목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무진의 작별이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그리고 8살 한결이 왜 이야기의 열쇠인지 짚어보았습니다. 홍옥선의 흔들리는 부정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았지요. 오래 묻힌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관계의 지형이 어떻게 뒤바뀔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